자, 대우건설 주주분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오늘 대우건설이 16,250원대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자, 어제 19,880원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지금 오늘은 16,250원대까지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이 되실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우리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단타가 끌어올린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뭐 가덕도, 이 신공항, 이 건설 수주도 있었고, 체코 원전,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재료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 올랐다라고 해서 그냥 빠지는 종목이 절대 아니다. 하루 만에 우리가 과열을 세게 털어낸 종목에 가깝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질문이 드시는 게, 자, 그러면 이거 진짜 끝난 급락주의 급등주의 급락인지 아니면 대형 기대가 아직 살아있는 그런 종목인지 제가 오늘 팩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우리 대우건설 주주분들, 우리 투매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구간 투매가 투매를 부른다 라고 하죠. 그래서 댓글로 우리 투매 금지한다 라고 서로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1월 4,000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가파른 상승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9,88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완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상승 파동이었다. 그런데 그 파동이 가장 뜨거웠던 자리가 바로 어제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점 19,880원대, 그리고 거래량도 좀 많았죠. 7천만 주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이었죠. 시가 19,65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추세가 살아있으면서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나 싶었다가도 바로 밀려버렸죠. 자, 하루 만에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여기서 생각이 드는 게, 선생님 그러면 우리 대우건설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 급락이라면 사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특히 어제 따라붙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제 종가 근처에서 확신이 좀 강하셨던 분들이 오늘 이런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던져버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차트만 보고 일봉만 보고 끝낼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파동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만든 파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외인들이 만든 파동이었는데, 우리가 수급을 좀 보시면 개인들 어제 4월 1일 이런 상승을 만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무려 400만 주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죠. 반대로 외인들 341만 주를 담았고, 기관도 역시나 62만 주를 담았습니다. 같이 순매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즉 가장 뜨거웠던 날 개인이 이 내준 물량들을 외인과 기관들이 나눠 가지면서 외인들이 좀 많이 가져갔다. 이게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날 시장이 그냥 흥분으로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실제로 그 가격대 물량을 받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량으로만 보더라도 외인들 700만 주 넘게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관은 지금 800만 주 넘게 매도를 했고, 개인들은 95만 주 누적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즉 지금 이런 파동은 외인들이 파동을 밀어붙이면서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좀 차갑게 보는 종목이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보통 기관이 주도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하루 급락하면 냉정하게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외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파동을 만든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 이렇게 과열 정산 뒤에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자, 오늘 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이 16,000원대가 좀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물량의 15% 이상이 쌓여있는 물량대입니다. 여기 매물대에 지금 지지를 좀 받쳐주면서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붙었던 이런 기대와 오늘 공포의 흐름들이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맞부딪히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깨져버리는 순간 시장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어제의 급등은 결과적으로 하루짜리 급등이었네. 그러면서 위로 들어온 물량들 다 물린 거네 생각해서, 즉 이 16,000원대는 단순한 저점이 아니라 어제의 급등의 의미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자리가 이 17,000원대 자리거든요. 지금 봉에 가려서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지금 단기선들이 위에 뭉쳐 있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만에 지금 너무 많은 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건 그냥 낙폭의 되돌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이 17,000원대까지 다시 올려놔 주면서 이 19,000원대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회복해 준다면 우리가 흐름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부터는 지금 이런 하루 급락으로 볼 게 아니라 과열청산이었다라는 움직임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엔 이 2만 원대 이 라운드 피겨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이 급락으로 인한 이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까지 회복이 되면 지금부터 상승이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시작한다는 시작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구간이에요. 즉,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 16,000원대를 지킬 수 있는지, 그러면서 이 17,000원대를 회복을 해주면서 이 2만 원대에 대한 돌파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대우건설이 너무 많은 급등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조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 않고 추가적인 2차 랠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정부 쪽에서 주택 공급 이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가덕도 이 신공항 수의 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어주면서 이제 체코 그리고 원전, 파푸아뉴기니, LNG 같은 대형 프로젝트까지 계속적으로 재료가 붙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대우건설이 자사주 소각까지 겹쳐 있습니다. 즉, 이 회사는 단순히 테마성으로 붙은 종목이 아니라 시장에 붙일 만한 굵은 명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하루 급락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명분이 없고 기대가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런 하루짜리 급락이 나오면 그냥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런 기대가 층층이 겹친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끝이라고 잘라내 버리면 여러분들의 계좌의 손실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강한 종목일수록요, 이런 강한 뜨거워진 날 오히려 가장 세게도 한번 흔들어 보면서 추격 물량을 정리해 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어제는 이 가격 제한폭 확대 요건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반대로 가격 제한폭 확대 요건이 좀 붙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음봉이 아니라 하루 만에 탐욕과 공포가 완전히 뒤집힌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은 좀 일단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단기적으로는 좀 이해가 됩니다. 자, 문제는 그 계산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시장은 너무 쉬운 계산은 한 번 더의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어제 외인들이 300만 주 넘게 받은 자리라면 우리가 더 집중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100만 주 이상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300만 주에 비하면 그렇게 큰 가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최근 공매도를 좀 보시면 지금 공매도 평균 단가가 1890원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1600원대입니다. 즉, 지금은 우리가 쇼치 붙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위에서 누르기 편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조금만 반등만 나와도 어떻게 돼요? 공매도 그리고 추격 매물들이 같이 누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대우건설의 압박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단기 급락으로 인한 추세가 일단은 꺾였다는 점. 둘째, 어제 이런 상한가를 만들었을 때 들어왔던 추격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좀 살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 번째, 아까 공매도 이 평균가보다 아래라는 점이 좀 중요하다. 그런데 분명한 기대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 바로 이 외인들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아직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세코 원전이라든가 LNG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 그러면서 우리 이걸 보여야 돼요. 지금 자사주 소각, 이 자사주 소각과 붙은 주주 환원까지 지금 같이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에 대한 기대감과 압박감이 동시에 남아있는 구조다. 그래서 되게 한번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다음 파동도 좀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6,000원대 이 매물대에 대한 지지를 좀 보여주면서 지금 단기선에 대한 회복 여기까지 해주고, 거기다가 추가적인 상승 나왔을 때 2만 원부터 시작되는 구간부터 우리는 추세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만 보았을 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내일 그리고 월요일 때까지 이 16,000원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어디를 좀 기준을 하느냐. 그게 하루만 버티는 진짜 그냥 가짜 지지인지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할 것처럼 보여주면서 갑자기 크게 밀리면서 가짜 저항 돌파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시가부터 밀리는지 아래를 찍고 다시 되돌려 보여주는지, 외인들의 눌림에서 다시 붙어주는지, 이런 반응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16,000원대가 깨지면 과열청산이 아니라 추가 훼손 쪽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장중에 어떻게 흔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그냥 영상으로 보면서 막연하게 그냥 버티시는 것보다 우리가 장 시작 전에 이 16,000원에 대한 대응 기준, 그리고 이 18,000원에 대한 회복의 조건, 그러면서 이 19,000원에 대한 재도전, 이거 확인해야 될 포인트들을 장중에 이렇게 나오는 실시간 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실시간 타점 필요하신 분들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거든요. 010-2472-6550, 여기로 구독 또는 뭐 대우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타점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부탁을 좀 드리는 게,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필요한지 이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휴대폰으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대우건설이 지금 이런 상승을 보여주는 대우건설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다른 종목을 통해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왔고 저희 구독자님들이랑 어떤 식으로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해왔는지 이런 기준점들만 잠깐 보여드리면,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모두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와 단기가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누구이면서 실제로 얼마나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명분이라는 재료가 지금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좀 보시면 하나오션인데, 먼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 제가 1월 5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시가가 뭐 11만 4,900원이었는데 제가 11만 8천원에 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14만 5천원대까지 잡으셔라, 그러면서 기간 매집 포착했고요. 정배열에 대한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지금 이날 1월 5일 날 월요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시가가 11만 4,900원이었는데 저는 11만 8천원대까지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그 자리였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는요, 조선 테마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지금 미국 MRO 이런 사업들이 크게 나왔는데,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와 오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미양 함정에 대한 수출까지 지금 이슈가 붙으면서 그날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상한 게 있죠. 깨질 자리인데 안 깨지고 있습니다. 1월 5일날 계속적으로 지금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기간 수급이 먼저 들어왔고요. 전날 금요일 장 마감할 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시초창에 호가창에 대한 매수 대기세가 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선들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고 정배열의 확산 초입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의 중심은요,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 눌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에서 조정으로 안 받고 비중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봤고, 그런 다음 장면이 좀 명확합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거든요. GS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회를 잡는 것보다도 사실 대응이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문자를 좀 드렸냐면요. 제가 긴급이라고 좀 띄웠어요. 그래서 GST 현 구간에 대해서 전량 매도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시면서 이격 과열 및 매도 수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이런 열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 안에서 GST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액체 냉각, 그런데 좀 많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좀 재료가 좋으면요, 가격이 먼저 빠르게 과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던 거 언제였습니까? 바로 1월 6일이었다는 거죠. 1월 6일날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좀 호가창에 장시작부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지만 주체는 정반대로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대가 최고초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캔들도 보시면 영망치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받겠다,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릴 자리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자리였을 때 빨리 챙겨야 되는 자리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키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면 ABL 바이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솔직히 구조가 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여드리면, 자, 1월 23일 제가 ABL 바이오 18만 8천원 부근에서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원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임박했고요. 좀 슈팅 임박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월 23일 날 보시면 어땠어요? 지금 매물대 아래에서, 생명선 아래에서 좀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죠. 생명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에 사활을 좀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기 전에 산업적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차트에 먼저 찍혔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전날 좀 밀렸어요. 분명히 밀렸지만 우리가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가 좀 길게 나왔었는데,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흐름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영망치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승 리듬이 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좀 계속 이런 상승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에 대한 매집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들 같은 경우를 좀 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큰 기대값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였을 때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함들이 결과적으로 운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 부탁을 드리면 제가 추가적인 타점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준만 지키면 기회라는 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대우건설을 보실 때 그냥 차트 하나만 보시는 것보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재무제표라든지
가치를 보시면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25년 대우건설만 하더라도 영업 손실이 거의 8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단기 순손실이 9천억에 달하고 있는데 자, 숫자만 보면 시장에서는 충분히 겁먹을 만한 숫자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로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다. 바로 26년에 신규 수주만 하더라도 18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이 지금 8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뭐 가덕도 신공항, 체코 원전, 파푸아뉴기니 LNG, 뭐 이라크 해군기지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올해 핵심적으로 거론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회사 작년 실적만 보고 우리가 계산할 회사가 아니다. 올해 수주 구조가 이렇게 좀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대우건설 적자면 끝났다. 뭐 흑자면 시작이다. 뭐 이렇게 이분법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대우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적이 한 해에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요. 수주장과 새로 붙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앞으로의 몇 년을 다시 한번 계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이 더 어라운드의 회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년 적자만 본다고 대우건설을 포기할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런 실적의 악재를 뒤덮을 수 있는 바로 수주 옵션이 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대형 수주와 함께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수주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앞으로 이런 실적까지도 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우건설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인 기회의 구간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저와 함께 같이 이런 기회를 같이 잡으실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로 구독 또는 대우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같이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고 자, 우리 오늘 이거 대우건설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